예, 화제의 뉴스를 인물로 풀어보는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한 3명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황태순 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한 명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들 꼽아본 인물이 바로 이병호 현 국정원장입니다. 자, 국정원 해킹 논란 사태. 뭐니 해도 이번 사태의 어떤 책임에는 국정원이 있다. 어떻게든 간에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총 책임자는 바로 이병호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원장의 어떤 대응하는 방식이 이전 국정원장들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속전속결 또 뭐 솔직하게 뭐 보여줄 건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저는 봤을 때 이병호 원장이 당초 이제 국정원장 지명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너무 그동안 공직에서 오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던가 또 군 출신으로서 좀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갖다 처리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보기관장으로서 적합한 행동이었나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해킹팀이라는 이탈리아의 그 업체를 갖다가 위키리크스가 그야말로 해킹팀을 해킹한 거 아니에요. 해킹해서 그야말로 400GB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가 전 세계에 배포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35개국, 97개 기관들이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 났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개 회선을 구입했습니다. 그 몇 개, 이 20개 회선 중에서 18개 회선은 대북에 쓰고 있습니다. 2개 회선은 연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만에 7월 17일입니다만 모든 로고 기록, 사용 기록을 갖다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죠. 마침 임모 과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면 국정원 직원 1등으로 올린 그 자신들의 그 어떤 뭐 비통한 심정을 담은 성명서를 보더라도 전 세계 어느 기관, 어느 정보기관을 두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지 야당이 매도하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지. 과연 그럼 어느 정보기관이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부에 어떻게 보면 사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 제일 먼저 7월 14일이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인정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 표현들은 노 코멘트였어요. NCND였습니다. Not deny, not confirm이에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를 갖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딱 20개 회선, 20개 회선을 갖다가 구입했다 하니까 당장 또 보면 뭐 일부 매체에서는 아니다. 80 몇 개를 갖다 구입했던 거 아니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7월 17일 날 모든 자료를 갖다 사용 기록을 갖다 공개하겠다 하니까 그다음 무슨 얘기가 또 나와요. 물론 그 다음 날 임모 과장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당장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30개 항목에 쫙 걸쳐갖고 자료 내라. 과연 그것을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그것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인지는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논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뭐냐니까 2013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록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가정보원이 먼저 보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정보 등급을 낮춰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정쟁을 갖다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건도 보면은 어떻게 국가정보원 또 이 문제는 이제 그 총책임자가 이병호 원장이죠. 국가정보원이 보면 나머지 34개국 96개 기관과 달리 처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자, 교수님. 국가정보원의 원훈인가요? 거기 보면 과거에는 음제수라고 양지를 제한한다. 요 근래는 아마 무명의 헌신인가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정보원이라는 거 음지에서 일하는 것, 또 무명으로 이름을 없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게 일하는 것이 원래 국가정보원의 일이거든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 그동안 그 국가정보원장이 주로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들이 많이 임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전형적인 정보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26년간 국정원에 남았었죠. 주로 국정원에서만 일을 하시고 뭐 다른 데는 가지를 안 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국정원이 자리를 잡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전임 이병기 국정원장도 이 원세훈 원장 이후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청문회에서 이제 정치 개입의 지읒자도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병호 원장도 취임하면서
국가안보 이 분야에만 하겠다. 이제 정치 뭐 이런 쪽에는 아예 뭐 눈도 돌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했을 거예요. 이제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구나. 과거에 본인들이 저 댓글 사건이다 뭐 문제가 됐을 때 셀프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셀프 개혁이 되겠느냐. 다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나 두 국정원장이 연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국민들도 안심을 했을 텐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킹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또 국정원이야? 또 이게 정치의 이슈, 아주 최고 이슈로 등장하는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국정원이 이런 정치적인 핫 이슈로 되는 데는 국정원 스스로의 원죄가 있는 것이죠. 뭐 출발, 과거 중앙정보국 출범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까지의 국정원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했느냐. 그보다는 정권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이번 조사 결과도 뭐 국정원이 그것을 말하자면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한 6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는 사람은 한 30%도 안 되고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썩 좋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이 다시 또 드러난 거고 이번에 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한 태도는 저는 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은데 뭐 황 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정치적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문 그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집단 성명성 보도자료를 물론 이제 기자들이 배포를 한 거였지만 이 부분은 뭐 이 원장이 직접 허락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이 주목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 해킹 의혹 논란, 이게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말 대북 대테러용으로만 썼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 구매 절차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것만 따지면 될 상황인데 지금 거기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책임은 전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병호 원장이 취임하고 조직을 다잡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병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 청와대로 차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역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또 그것도 시끄러웠었는데요. 어쨌든 이병호 원장이 아직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지금 해킹팀의 프로그램 구매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 명확하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는 이 터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병호 원장의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앞으로 국정원의 이제 장악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깜짝 놀란 건 이겁니다. 이례적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상 초유로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이 공개가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아까 황 의원님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언론과 야권이, 어찌 보면 정치권이 임모 과장, 정말 충직한 우리 국정원의 애국심 있는 요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취지가 드러나거든요. 문제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것이 이병호 원장의 재가 없이, 결재 없이 과연 공표될 수 있는 성명이냐. 예를 들어 국정원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명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이병호 원장이 재가 있다는 전제로 들여다본다면 성명이 나온 이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국정원 내부에 고강도의 내부 감찰을 받은 임모 과장이 상당히 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내부 감찰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최종 책임자니까. 그렇다면 이 임모 과장의 죽음은 복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결국은 이 어떤 압박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죽었는지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어떤 압박 요인이 됐는지 이것은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또 국민적 의혹으로 지금 발화된 상황에 그것을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요인으로 다 짐을 떠넘긴 성명을 발표해버렸거든요. 이것이 지금 일각에서는 또 법조계에서는 국정원법이나 정치 관여를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한 것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이 또 제기가 돼요. 그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벌이느냐 하는 대목에서는 이병호 원장의 리더십 다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밀 등급을 낮춰서 공개해갖고 그게 얼마나 많은 후속적인 그런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까? 일파만파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도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도 내가 그래서 원혼을 이야기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66조에 공무원은 이런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예. 국가정보권 구조에도 정치 관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교조가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뭐 퇴진 그런 요구 성명서를 냈다고 해갖고 거기에 서명한 교사들 그 집단 행동으로 본 거죠. 성명을 낸 그 교사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또 최근에 그 경남에서 있었던 무상급식 그 부분에서 경남 정교조 일부 그 정교조 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가 그것도 고발당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엄연하게 더군다나 국가정보원 공무원들이 이 집단 성명을 낸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세상에 어느 정보기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에 이런 내용들을 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 쟁점화되는 나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명도 내고 뭐 집단 행동을 한다? 이런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이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NSA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히 이제 모든 걸 감청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NSA 국방성 산하에 있는 NSA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NSA가 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NSA가 왜 NSA? No such agency. 그와 같은 기관은 없다예요. 그 정보기관은 그만큼 아까 이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NSA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7월 10일 당초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초 이제 해킹이 이루어진 건 7월 4일경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건 7월 10일경인데 7월 14일 날 정보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병호 원장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몇 기를 샀다. 바로 인정하고 바로 7월 14일 인정한 이 순간부터 올 4월 달에 이미 승진해서 다른 보직에서 일하고 있던 이 임 과장이 예전에 맡았던 일 돌아와서 임시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미루어짐작한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부족한 저의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료 삭제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이 저 임 과장 입장에서는 7월 14일, 15일, 16일, 17일 한 나흘 동안 본인 뭐 국정원 이철우 지금 주로 이제 이철우 의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철우 의원 표현대로 하면 나흘 동안 밤잠도 못 자고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뭔가를 했어요. 그 뭔가가 뭘까요? 바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족한 판단으로 인한 실수, 삭제예요. 근데 문제는 7월 14, 15, 16, 17 돌아가신 날 18일이잖아요.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 원장 이병호 원장은 모든 사용 기록을 갖다가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 이병호 원장은 국가정보를 전혀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일개 4급 과장이 뭐 정확히 얘기하면 과장도 아닙니다만 4급 서기관이 그 자료를 갖다 나흘에 걸쳐서 삭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 원장도 차장도 담당 국장도 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식 국가정보원 명의로 모든 자료를 모든 접속, 모든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임 과장이 이걸 삭제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그랬으면 그거는 기망입니다. 만약에 몰랐다면은 이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또 국가정보원의 수뇌부가 실제 아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국가정보원, 오늘의 주제가 지금 이병호 원장 아닙니까? 이병호 원장은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처음부터 7월 14일 No Such Agency 다른 나라의 다른 기관같이 노 코멘트 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걸 갖고 오히려 정정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를 쫙 갈라놓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이 분이 그 업무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올 4월부터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했던 본 업무에 돌아와서 마음대로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가정보원이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정치부에다가 경제부 간 사람이 돌아와 갖고 내 옛날 일 다 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국정원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수준까지 거기에 오래된 분들의 수준까지는 알았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조직이 아니죠. 더군다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부서인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데는
서로 옆 부서의 일도 서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 부서에 가서 다 4일 동안이나 삭제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요 말만 전해드리고 다음 인물로 넘어가죠. 저기 이병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악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다. 나는 결국 역사적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인물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정몽준. 자, 피파 명예 부회장이죠. 근데 이제 피파 회장에 도전하겠다. 사실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낙선을 하고 나서 이제 세계 축구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죠. 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현재 시점으로는 이게 도전자의 입장이에요.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프 블라터 전 회장이죠. 이 사실은 재선이 됐는데 정격 사임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었죠, 그 전에.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어찌 보면 선관위 체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몽준 전 이 피파 부회장입니다. 현재는 명예부회장이고요. 도전을 해서 피파 회장이 되겠다. 이것까지 좋고요. 그다음에 캐치플레이도 좋습니다. 피파 개혁해야 한다. 이거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도 정치판하고 똑같이 선거 구도로 본다면 현재는 유럽이 축구 강세기 때문에 플라티니, 미셸 플라티니 이제 부회장의 경우가 지금 프랑스 출신인데 유럽 축구 연맹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로는 1순위고 지난번에 블라터 회장의 대항마가 누구였냐면 요르단의 왕자죠. 바로 이제 알리 알 후세인 왕자가 지금 두 번째 도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권 주자로 보면 한 3순위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17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고 4년 동안 좀 이제 휴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앞서 말씀하신 두 사람은 예전에 블래터 그 회장 선거 나왔을 때 그쪽 그 캠프를 맞습니다. 좀 캠프라고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캠프에 좀 있었던 하나.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도가 어찌 보면 친 블라터 계열과 그 두 분이 강세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몽준 이제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 블라터 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혁신 노선으로 좀 야당의 역할로 이제 도전자 역할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구도라는 게 피파가 국민들이 개별 투표하는 게 아니라 회원국 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체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라터 회장의 사라지지 않은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사활을 걸고 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저는 뒤집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2월 26일 날 지금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2월 26일이니까 시간도 꽤 남아 있고 지금 뭐 8명인가 되는 그 피파 회장 중에서 7명이 이제 전부 다 유럽인이고 브랑제진가 그분만 저 브라질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었는데 브라질에서도 한번 했어요. 아는 게 없다고. 아는 게 아니고 209개국인가가 지금 가입국인데 아프리카가 54개국이고 유럽이 53개국이고 아시아가 46개국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만 잘 모아도 얼마든지 유럽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회원국 수가 표가 209개에서 유럽보다 한 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다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회장 나온 사람들 갖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은 후세인 요르단 저 왕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뭐 정몽준 회장이라고 돈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올 때 10,000원 또 나왔잖아요. 봉사하게 때 연봉 10,000원 뭐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저분이 또 돈을 밝힐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회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쪽만 잘 잡고 또 뭐 이제 오세아니아도 한 11개국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3국들이 합치면은 충분히 뒤집기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11년 동안 부회장 하면서 거기에 쌓은 인맥도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피파 우리 월드컵도 다 유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새롭게 유럽에서 넘어가서 이런 아시아권 저 남미권을 한번 했으니까 아시아권으로 한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사진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자, 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인데요. 지난번에 집행유예에서 이 사진 기자입니다. 아니 코미디언이 영국 코미디언이 가짜 돈다발 뿌렸는데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술에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황평원님 이 피파 회장 자리 괜찮은 자리인가 봅니다. 이 209개라고 그러잖아요. 209개가 유엔 가입국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요. 나라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잉글랜드 뭐 월드컵 나갈 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4개국으로 다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엔 가입국 수보다 많고 실제 보면 이게 한번 월드컵 한번 치르고 나면 그 수익이 수십억 달러라는데 실제 보면 블래터 회장이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이 양반이 쓰고 있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얼마 쓰는지도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복마전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 정몽준 좀 명예 부회장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나는 큰 비행기를 타겠다. 무슨 얘기냐니까 자가용 전용기를 타지 않고 제대로 된 항공사 비행기, 아주 큰 비행기죠. 에어 300이라든가 보잉 747. 난 그 차라리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록 그걸 타겠다. 왜 지금 블래터 회장이 너무 지나치게 그야말로 탐욕스럽게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남기면서도 비행기 표가 없어서 비행기 싹시 없어서 제대로 예선전 참전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요만한 나라들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원도 안 해주는데 저는 아까 우리 고 교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고 교수님 기억하실 거예요. 81년에 세울 코리아 기억나시죠? 세울 코리아 할 때요. 전 세계에서 88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이 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전두환 대통령도 안 믿었어요, 사실은. 그건 나고야가 원체 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러나 당시 이 정몽준 회장의 이제 선대 아버지 선친이신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달려들어서 죽기 살기 죽기 살기로 뛰니까 기적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아까 저 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시아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사실은 지금 블래터 눈밖에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요한슨을 밀었었어요. 처음에 정몽준. 그 바람에 눈에 찍혀갖고 지난번에 부회장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북한하고도 손잡고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잡고 아프리카하고 손잡고 하면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 돈 뿌리는 장면이요. 코미디언이 블라터 회장한테 이 탐욕스러운 이 돈 뿌리는 가짜 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외친 구호를 설명해드려야 돼요. 노스 코리아 피아. 2026년에 북한 이렇게 하고 던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골랐는데 하필 북한이었죠. 그러니까 정몽준 지금 회장께서는 대권도 이제 포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아베 총리.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한 분이니까 조금 그래요. 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자, 일본이 어제 방위백사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독도 또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권 또 아베 아마 8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베 총리 DNA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 DNA 어쩔 수 없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던가요. 거기서 보니까 미군 1940년 그 이제 태평양 전쟁 때 미국 징용자에 대해서는 90도 절하면서 사과하는데 어째 보면 대한민국이라든지 옆에 우리 이웃인 중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보면 역사를 계속 이거 11년째 이루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참 그냥 무슨 말인지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앞에서는 굽신굽신.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요즘 마이웨이가 아주 뭐 다 유행인데 아베에 비하면 족탈 불복인 것 같아요. 아베 마이웨이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민들 지지도도 뭐 60% 넘다가 지금 30% 급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정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익 바탕 위에서 서 있는데 우익들도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베도 좀 8.15 이런 그 담화에서는 좀 뭔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뭐 한일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 이 동북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기대하지 않는데요. 아베가 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방위백서에서 방공 식별 구역 한 장면은 우리 국민이 항상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1년째 도발을 해오고 있는 건데요. 독도 위에 동그라미 쳐서 방공 식별 구역에 비행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막혀 있는 이 공간이거든요. 그걸 자기네 영공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런 거 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내부 국민들의 반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지지율, 부정 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놀랍게 보는 건 뭐냐면 학계의 지성, 노벨상 수상자, 학자, 헌법학자의 90% 지금 다 아베의 이 법 개정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70년대 초반부터 사라졌던 대학생 조직이 살아났어요. 아베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운동,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 대학생 조직이 아베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이건 좀 일본에서 단기에 뭔가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고요. 아베가 실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수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베 정권, 아까 말씀하신 극우화가
벌이고 있는 일본 좀 이 시민 학생계의 각성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좀 성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태순 평론가, 고용신 교수, 최영일 평론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